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평생을 일구어온 재산보다, 내가 이룬 사회적 성취보다 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농사라고들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남들에게는 우러러보는 대상이 된 이들도 정작 자식 문제 앞에서는 밤잠을 설치며 한숨 짓기 일쑤입니다. 내 배 아파 낳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내 머릿속 설계도대로 자라줄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4살이 되면 4살답게, 10살이 되면 10살답게 자라주길 바라지만 아이들은 결코 부모가 만들어 놓은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선의 거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엄중한 목소리를 빌려 여러분의 가슴을 때리는 단호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내 자식이 왜 이 모양인가 서운해하기 전에 여러분은 자식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수였습니까? 아니면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변수였습니까? 많은 부모가 자신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 착각하지만 실상은 기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관대하다가도 마음이 업다운될 때는 자식을 째려보기도 하고 가련하게 보기도 하는 가장 불안정한 변수입니다. 훈육의 핵심은 경계와 울타리를 단단히 치는 것인데 그 울타리를 부수고 다니는 당사자가 바로 일관성 없는 부모 자신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유배지라는 극한의 고립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서슬퍼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죄인이 되어 가문이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들에게 비굴하게 사과하거나 눈물을 보이며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패족이 되었으나 오히려 공부를 멈추지 마라, 근검절약하여 스스로를 바로 세워라라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부모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부모가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리는 신독의 자세를 잃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경외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용기를 얻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허용하는 것이 부모의 지극한 도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절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차갑게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반드시 아이의 미래를 망치게 됩니다. 자식에게 만만한 호구가 되어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 부모의 희생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 앞에서 죄책감에 휘둘려 비굴해지는 순간 당신은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공범이 될 뿐입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이 험난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독립적인 시민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앞길에 깔린 돌을 미리 다 치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스스로 털고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가 좌절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모든 고난을 대신 막아주려 애씁니다. 하지만 지금 넘어지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30, 40이 되어 마주할 작은 파도에도 한꺼번에 붕괴되고 맙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모처럼 평생 자식의 좌절을 살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당한 어른으로 바로 설 때 자식 또한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거인으로 성장합니다. 자식에게 휘둘리는 나약한 부모의 가면을 이제는 과감히 벗어던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오늘날 다산의 가르침은 더욱 유효합니다. 부모가 먼저 상수로서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식이라는 변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법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덫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미안함, 남들 다 시키는 고액 과외를 시켜주지 못했다는 자격지심, 혹은 부부싸움을 보여주었다는 자책감까지 우리는 수많은 이유로 자식에게 미안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자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순간 당신은 부모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자식의 호구가 되기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호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언제든 내 시간을 함부로 해도 되고 내 감정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만만한 존재가 바로 호구입니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부모의 죄책감을 본능적으로 읽어냅니다.
그리고 영악하게도 그 죄책감을 이용해 부모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값을 받아냅니다. 아빠는 그때 내 옆에 없었잖아.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에 오지 않았잖아 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이의 무례한 행동을 오케이하고 무분별한 낭비를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를 남용하게 방치하는 것이며 그 집의 규칙을 부모가 아닌 아이에게 넘겨주는 비겁한 포기일 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십시오. 그는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경제적 도움도 주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평범한 부모라면 자식의 앞길을 막았다는 자책감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으나 내가 처한 고난 속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는 나의 기계를 너희에게 보여주노라. 그는 미안해하는 대신 당당했습니다. 부모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 자체로 자식에게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미안함 때문에 자식의 비위를 맞추는 부모는 결국 자식의 인생을 망칩니다. 절제가 없는 허용은 아이를 아나무인으로 만듭니다. 사회에 나가면 아무도 부모처럼 아이의 응석을 받아주지 않는데 부모가 그 예방접종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자식에게 내가 비록 전업 부모처럼 내 곁에 있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에너지를 쏟았고 그 결과로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신발, 네가 누리는 이 모든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나는 너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부모라는 사실을 지점을 찍어 명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서로 연대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무심해 보일 때 어머니가 그 공로를 설명해주고 어머니가 지쳐 보일 때 아버지가 그 헌신을 자식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너희 어머니 같은 사람 없다. 너희 아버지가 너를 위해 얼마나 참고 계신 줄 아느냐라고 서로를 지켜줄 때 자식은 부모라는 울타리를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부모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집에서 자식은 그 틈을 타 부모를 조종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늙어가는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의 동정이 아니라 부부간의 단단한 연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의 죄책감 마케팅에 휘둘려 비굴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 자식은 비로소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만만한 호구가 되어 껍데기만 남은 부모로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부족함 속에서도 서슬퍼런 기계를 지닌 어른으로 남을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 앞에서의 미안함을 거두고 당신의 위엄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자식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혹시 자식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부모가 되려 애쓰고 계십니까? 자식의 인생에 한 점의 오점도 남기지 않겠다는 그 완벽주의가 사실은 자식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가르침을 통해 부모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 때 자식은 그늘 아래 화초처럼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부모는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믿으며 자식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그 완벽이라는 벽은 자식에게는 넘을 수 없는 천장이 됩니다. 부모가 모든 정답을 쥐고 있으면 자식은 질문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부모가 모든 길을 닦아놓으면 자식은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나오길 바라면서 정작 자식을 부모의 그림자 속에 가두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가 정해놓은 완벽이라는 감옥 안에서 자식은 단순히 숨막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창조할 힘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맹한 부모가 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맹하다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여유를 뜻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니?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부모가 빈틈을 보일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찾습니다.
부모를 믿고는 못 살겠다는 위기감이 자식에게 자발성을 심어주고 부모를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이 자식의 독립성을 키웁니다. 사람은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삽니다. 8살 아이라도 부모를 돕는 역할을 수행할 때 어른보다 나은 책임감을 보일 수 있고 80살 어른이라도 역할이 없으면 아이만 못한 존재가 됩니다. 다산 선생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자식들에게 가문의 제사를 지내고 학문을 이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을 가문의 기둥으로 길러냈습니다. 부모가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짐을 나누어 지게 할 때 그 무게가 자식의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자립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젖병을 잡으려 할 때 지켜봐 주는 것, 다 먹은 그릇을 스스로 싱크대에 갖다 놓게 하는 것, 그것이 위대한 독립의 출발입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개똥밭에 굴리라는 옛말은 자식을 험하게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최적의 좌절을 경험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무릎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신 막아주는 부모는 나중에 자식이 30, 40이 되어 마주할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한꺼번에 붕괴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모처럼 평생 자식의 좌절을 살펴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의 손에서 숟가락을 뺏지 마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시오. 조금은 맹해 보이는 부모의 그 여백이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그려넣을 가장 넓은 도화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완벽함이 자식을 작게 만든다면 당신의 빈틈은 자식을 거인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산이 유배지에서 보낸 고독한 편지 속에 담긴 자립의 지혜입니다. 자식의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소름 끼칠 정도로 당신의 단어와 억양을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는 부모가 집안에서 쏟아내는 말들의 총합이자 거울입니다. 부모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갈등, 상황에서 어떤 논리로 문제를 풀어가는지가 자식의 지능과 인생을 결정짓는 토대가 됩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면 자식은 평생 타인의 언어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어의 엄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선비의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나 언어의 천박함은 가문이 수치다라고 꾸짖으셨지요. 부모가 감정에 취해 욕설을 내뱉거나 비논리적인 억지로 자식을 윽박지르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감정을 적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저 짜증나라는 말 한마디에 슬픔, 억울함, 화남, 서운함을 모두 뭉뚱그려 담아내며 소통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영역이며 문해력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지능은 환경에 의해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식과 경험이 쌓이며 늘어나는 결정적 지능입니다. 부모가 풍부한 감정 단어를 사용하고 아이의 눈물을 보며 내가 지금 슬픈 거니? 아니면 억울한 거니? 라고 질문하며 감정을 분리해주는 훈련을 시킬 때 아이의 인지, 영역은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언어는 지능의 꽃이며 그 꽃을 피우는 토양은 바로 부모의 입술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너는 뭐가 돼도 될 거다라는 단 한마디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겪어온 과거의 직업들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좁은 경험 속에 자식의 미래를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며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줄 때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뭐가 돼도 된다는 말은 방임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든든한 존재가 주는 가장 강력한 신뢰이자 창조의 축복입니다. 집안에 텔레비전만 켜놓고 가족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지 마십시오. 기계가 말하게 두는 집은 가족이 서로의 영혼을 읽을 기회를 포기한 집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논리적인 갈등 해결 방식과 풍성한 언어 세계를 보고 배우게 하십시오. 부모가 싸우더라도 아이 앞에서 화해의 과정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이유로 다퉜지만 이렇게 화해했으니 안심해라라고 설명해주는 예측 가능한 집을 만드십시오.
그 안심과 신뢰 속에서 아이의 지능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인생에 새겨지는 문신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뱉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자식의 자존감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너 때문에 힘들다거나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독설을 퍼붓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내 뒤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것이며 너는 반드시 내 몫의 삶을 멋지게 살아낼 존재다라고 선언해 주십시오. 부모가 자식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그 단호한 언어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긴 여정의 종착지에 서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고 그들의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에 세상 시름을 잊으며 밤잠 설쳐가며 뒷바라지해온 세월이 참으로 눈물겹고 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그 지극정성이 자식을 스스로 서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평생 당신 곁에 붙잡아 두었습니까? 조선 최고의 지성 다산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마지막 가르침에서 인격의 완성을 강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을 내 곁에 영원히 두어 나의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출가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가란 단순히 집을 나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정신적, 경제적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 명의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독립을 뜻합니다. 독립적인 시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다산이 꿈꾸던 진정한 선비이자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입니다. 공주나 왕자처럼 대접받기만 바라고 예의를 모르는 아이는 결국 사회의 망나니가 될 뿐이지만 스스로를 절제하고 타인과 연대할 줄 아는 아이는 어디서든 빛나는 진정한 귀인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져야 자식도 행복의 길을 찾습니다. 당신의 체력을 관리하고 당신의 기쁨을 찾으며 당신의 삶을 당당히 경영하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부양해야 할 짐이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눈물 짓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우는 가혹한 형벌이자 당신의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자승자박입니다. 이제 자식의 손을 놓아주십시오. 그들이 젖병을 스스로 잡고 자신의 밥그릇을 치우며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노를 저어 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하십시오. 당신은 자식의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 연극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객석에서 가장 뜨겁게 박수쳐줄 관객이어야 합니다. 자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와 좌절이 자식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스승이 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부모 밑에서 비로소 독립적인 자식이 나옵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단호한 결심, 즉 자식의 호구가 되지 않고 엄격한 스승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그 다짐이 당신의 노후를 구원하고 자식의 일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고립된 유배지에서도 조선의 정신을 깨우는 거인이 되었듯 여러분도 자식이라는 굴레와 노후라는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어른의 자유와 품격을 누리시길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수고하셨고 이제는 당신 자신으로 당당하게 서야 할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의 뒷모습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자립과 자식의 눈부신 독립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